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외과 전문의 임시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국민의 70% 정도가 겪게 되고 국내 전체 수술 건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국민 질환 바로 치질인데요. 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많은 잘못된 정보가 오늘만큼은 부끄러움이 키우는 이 병,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치질입니다. 방금 부끄러움이 키우는 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항문 질환의 경우는 정말 병원 찾기가 민망하죠. 그래서 많이들 병을 키우시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상태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질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치질은 의학용어로 치액이라고 합니다. 50세 이상 성인 중 반 정도가 이 질환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배변 시에 변 자체의 충격을 감소시켜 주려고 항문 안쪽에 점막하 혈관 조직이 반목되는 그런 힘든 배변으로 인해서 혈관의 충혈 그리고 확대가 일어나면서 주위 조직 탄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치핵이군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질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편의상 치질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문 쪽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이 치질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항문 농양 네. 그리고 치루가 있는데요. 항문 주위 농양은 그 항문 주변에 고름집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항문 주위가 부풀어 올라서 앉아 있기도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 농양을 방치하게 되면 이 고름집이 터지고 또 안쪽으로 길이 형성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바로 치루가 생기는데요. 이런 고름 같은 거 그리고 진물 같은 게 계속 나오는 이 치루, 이게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치루와 치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질은 항문에 있는 정맥총에 혈전이 막아서 생기는, 즉 정맥총이 부풀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이 생긴 게 거의 이제 뭐랄까 덩어리를 접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치루는 항문 혹은 직장 부위의 그 항문부 피부에 굴이 형성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주로 감염으로 인해서 농양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죠. 아마도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 보이지 않는 부위라 구별을 잘 못하시겠지만 네네. 궁극적으로 치핵 그리고 치질이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치루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문 쪽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치질과 치루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굵은 변을 보면서 생기는 치열도 있고요. 즉 항문 주위가 이제 갈라지면서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증상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단순히 찢어지는 그 열상만 나타나는 급성 치열도 있고,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난치성 궤양을 만드는 만성 치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항문 주위가 간지러워서 오는 항문 소양증이 있고요. 이 항문 주위가 가렵다 보면 자주 긁게 돼 갖고 그 주변이 열상이나 아니면 이제 배변 시에 이제 통증 같은 거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로 야간 배변 시 심해지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 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려워서 긁게 되면 피부가 많이 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휴지에 피도 묻어 나오고 피부 색깔까지도 약간 허옇게 변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항문에 나타나는 질환이 꽤 많네요. 굉장히 많죠. 네, 나타나는 양상이라든지 원인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참고 차원에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자, 다시 치질이라는 주제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뉩니까? 치질은 크게 내치질과 외치질로 나눠지는데요. 이 내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내치 정맥총에 이제 거기에 혈전이 막히게 되면서 내치 정맥총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태로 오는 거고, 외치핵이라고 하는 외치질은 외치 정맥총에 혈전이 막혀서 오는 거죠. 우리가 있다 없다, 그것도 잘 모르지만 증상적으로도 약간은 알 수 있는데요. 내치핵 같은 경우는 통증이 주로 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대변 볼 때 주로 피가 많이 나고 그것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도 하지만 좀 흥건히
어떨 때는 그게 피가 쭉쭉 뻗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희한한 게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날 때 쓰라리거나 아프는 건 덜해요. 오히려. 더 낫다고요? 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가 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피가 나면서 증상이 좀 적다는 거죠. 음. 반대로 치열 때문에 피가 나면서 올 때는 예, 좀 따갑고 아프죠. 네. 반면에 외치액은 밖에서 쉽게 만져집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만 만져줘도 아픈 증상이 너무 심하고요. 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도 하실 정도입니다. 아. 예. 둘 다 공통된 증상은 대변을 보면서, 즉 배변 시에 좀 많은 통증을 일으킨다는 게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같은 치질이어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나요, 증상이? 그러면 외치질과 내치질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까? 대부분 뇌치질만 이제 인해서 네네. 예, 치액 환자분 중에 이제 뇌치질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외치액만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간이 뇌치액과 외치액이 동반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외치질 환자에서 보이는 급성 통증, 그러니까 조금만 뭐 대도 아픈 그런 통증과 항문 쪽에 만져지는 종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또 그 이걸 갖다 치료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근데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 예, 뭐 뇌치질, 외치질 같이 있는 경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충분히 거죠?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치질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뭐 과도한 업무량, 네.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네. 스트레스, 그리고 채식에서 이제 육식으로 좀 변해가는 요즘 서구화되는 그런 식생활 변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변비,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출산과 관련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간혹 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분들은 항문 혈관이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 이걸로 인해서 연령대가 일반적인 분들 치질 생기는 것보다 좀 어린 나이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배변 시간이 길고 이런 변비 설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뭐 장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그런 직업, 또 과음을 하는 이런 술을 즐기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항문 혈관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비단 치질뿐만 아니라 다른 항문 질환들도 발생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항문 혈관이 약한 분들의 경우 그 우리 치액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론 그분들은 다른 혈관 기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항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분들과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음주, 술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술이 항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 술을 자주 마시면 항문 쪽에 있는 혈관이 네. 우혈되고 이게 딴 동맥이 아니라 정맥입니다. 네네. 정맥이 우려이 되면서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술 중에서도 포도주나 아니면 맥주, 막걸리처럼 발효만 시킨 술이 좀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술을 마실 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일단 항문 쪽에 치질이라고 하는 뭐 내치질이건 외치질이건 네. 이런 치질이 있을 때는 금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술은 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변비도 치질의 한 원인으로 지목을 해주셨어요. 물론 배변 습관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변비와 이 치질은 어떤 구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변비가 있으면 배변할 때, 즉 대변을 볼 때 항문에 힘을 많이 주게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항문에 있는 내치정맥총, 외치정맥총에 혈관이 압박이 엄청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흐르지 않고요.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의 대변은 굉장히 딱딱하고 굵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혈관의 압박이 더 심해지죠. 아. 당연히 변비가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 변비 환자분들은 치질이 있다고 해서 치질부터 치료할 게 아니고 변비부터 좀 치료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치질 치료가
변비만 치료해도 치질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우리나라 음식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청국장, 아. 된장, 김치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효가 돼 있는 유산균 음료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상하게 이 변비 있는 분들, 물론 이제 남성분들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섬유질 많은 그런 음식들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중에 변비 있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많죠. 그런 분들 희한하게 약국 가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네. 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비 치료제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 이 장에 있는 장에 있는 신경을 자극시켜서 변을 내보내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이라 네. 이거 많이 먹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따라서 문제? 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알 넣어도 충분합니다. 아. 점점 늘려갑니다. 왜? 신경이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6알, 10알 그래도 장이 안 움직이는 경우 있고 끝끝내 장이 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래서 이 변비약은 꼭 전문의하고 상의하시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비는 방치한다고 수가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는다고 수가 아니네요.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할 문제입니다. 꼭 이게 받아야죠. 네, 이게 치질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치질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외치질과 내치질로 이제 치질이 나뉜다고 해주셨는데 종류에 따라서 또 증상이 살짝씩 달랐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내치질의 경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내치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출혈입니다. 네. 그리고 대변을 보는, 즉 배변 시 항문으로 선홍색 출혈이 이렇게 비치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두 방울 떨어져 갖고 변기에 있는 물이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아주 드물지만 물총 쏘듯이 쭉쭉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런 증상을 방치할 때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빈혈 같은 게 오기도 하는데요. 젊은 사람한테서 가장 흔한 빈혈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치질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증상은 배변 시나 아니면 힘든 일 할 때 치질이 밖으로 돌출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통증도 옵니다. 그런 게 이제 내치질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거를 방치해서 나온 상태에서 치질이 밖으로 다 나온 상태에서 방치하다 보면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상 괴사가. 그래서 이런 환상 치질, 괴사성 환상 치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이 밖에도 이제 뭐 잔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좀 뭔가 좀 찜찜하다고 하는 그런 불편한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또 이제 간지러운 증상 네. 그리고 원인 모르게 뭔가 좀 묵직하게 통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뭐 잔변감이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증상들과도 좀 겹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상만으로는 다른 항문 질환들뿐만 아니고 어떤 대장 관련 질환과도 좀 구분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진찰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특히 대장에 생기는 직장암 그리고 S자 결장이나 이런 위쪽에 생기는 결장암 이런 것들하고 구별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젊었을 때부터 치질로 인한 출혈이 계속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나이 들어서 피가 났을 때 뭐 치질이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다가 암을 이제 악화시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분들은 꼭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질이 직장암이라든지 대장암과 함께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는 꼭 병원에서 받아보시고요. 자가진단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외치질 경우에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나는지 여쭤볼게요. 외치질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항문 주변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마치 환자분들의 본인 두 번째 두 번째 손톱 네네. 그거보다 좀 작은 콩알만하거나 판알만한 그런 딱딱한 종개가 만져집니다. 그러면서 그거 만질 때 굉장히 아파요.
그게 이제 외치질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그게 뭐 열상이 생기면서 피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요. 제일 심한 건 통증입니다. 통증이 그렇게 심한가요? 굉장히 좀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질 치료는 어떻게 해봤습니까? 이게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외과 교과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질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 나눠지는데 3기, 4기는 꼭 수술을 하고 네. 1기, 2기는 다른 합병증이 있을 때 수술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제 환자분들의 경우 거의 수술을 하지 않고 네. 대증요법하고 약물요법만으로도 대부분 호전돼서 관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잘해서 늘어난 혈관을 없앤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그런 혈관들이 자라들어올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다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게 치질입니다. 또 치질을 갖다가 재발을 하지 않게 좀 크게 주변 조직까지 같이 제거를 하면 나중에 그 주변 조직 그 관략근이나 점막의 이상으로 변실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수술을 권하지 않고 대증요법하고 약물요법만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통 치질하면 치료법에 수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술 없이 대증요법만으로도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대부분 가능합니다. 아유, 좋네요. 근데 어쨌든 매뉴얼대로라면 치질 3, 4기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하고 1, 2기 때도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러면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 때문인가요, 이게? 예, 1기, 2기, 3기, 4기 나누는 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1기는 그 대변 그 항문 밖으로 돌출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배변 후 약간의 통증 그리고 뭐 심한 뭐 어떨 때는 뭐 큰 통증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만 있는 게 1기고요. 2기는 배변 시에 이 치핵이 그러니까 치질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2기입니다. 네. 3기는 나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손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아. 손으로 밀어넣었을 때 들어가면 3기, 안 들어가면 4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증상이 다른데 그런 것조차도 대증요법으로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배변 습관이죠. 뭐 변비가 있어서 3일, 4일에 한 번씩 이러면은 좀 문제가 커지죠. 네. 그래서 먼저 변비 치료는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설사가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은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아니면 정 안 된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변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치질이 생긴 상태에서는 무조건 금주하셔야 됩니다. 술 조금만이라도 입에 댔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찬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꼭 그 담배 피시면서 배변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자, 이게 항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네네. 대변을 본 다음에 크게 휴지로 하나 그냥 크게 닦아서 버리십시오. 아. 쑤시지 말라는 거죠. 아, 네네. 자극을 가능한 한 주지 말고 그 상태 버리고 아직 많이 묻어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샤워기를 미지근한 샤워기를 앞에서 뒤로 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네. 맑은 물만 흘러내릴 때 아. 그때 비누칠해갖고 닦습니다. 아. 그리고 혹 튀어나온 게 있으면 집어넣어주고요. 들어갔다 싶으면 항문을 좀 조여줍니다. 아. 이것만 잘해줘도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비눗물이 들어가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장제 네. 다 비눗물 종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집어 넣어도 괜찮나요? 네, 다 들어가고요. 네. 그게 잘 안 들어간다. 그때 오십시오. 저희가 얼마든지 넣어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치료법 중에 하나인가요? 집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탈장하고 비슷한데요. 네. 점막이 안에 있는 점막이 밖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집어넣어주고 그 점막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혈관이 부풀어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쪼여주면 혈관이 쪼여주면서 이렇게 쪼여주는 거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좋아지게 되죠. 아. 그러니까 좌욕 잘하라. 하루에 7, 8번이라도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휴지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크게 한 번만 닦고 샤워기로 마무리를 해라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집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밖에 외출했을 때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나요? 밖에서 혹시 화장실에 비데가 있으면 물론 집에 저는 솔직히 비데 쓰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비데는 아무리 쎄도 한두 줄 왔다 갔다 잘 안 닦여요. 그래요? 근데 밖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비데 있으면 비데 쓰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애기들 쓰는 유기농 물티슈 있습니다. 아, 그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휴지해서 버리는 것까지 똑같이 하시고 나머지는 그걸로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반 물티슈 안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아. 일반 물티슈는 화학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그거 음. 쓰다 보면 소양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치질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기들 쓰는 유기농 물티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바르는 연고도 있고요. 먹는 약도 있잖아요. 이런 네. 건 어떻습니까? 연고는 급성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연골 바르면 아무래도 그게 윤활유처럼 돼갖고 집어넣는 것까지 좋죠. 네. 그 용도로 쓰시는 거 좋은데 계속 연고만 바르시다 보면 이 어른이나 애나 누구든지 사람은 항문을 자극을 하면 할수록 장 운동이 빨라지고요. 아, 장 운동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치질은 더 나빠집니다. 네. 물론 장 운동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극이 돼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음. 그래서 장시간 쓰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 반면에 먹는 약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 처방을 할 때 혈류 개선을 시켜주는 특히 정맥 쪽에 혈류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는데요.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꼭 그 처방은 담당하는 저희 전문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처방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배변 후 처리 방법 네, 그리고 배변 습관 또 먹는 약까지 도움을 받으면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피치 못하게 또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했는데도 네. 약물까지 치료하고 뭐도 다 하고 했는데도 네. 계속 반복적으로 출혈이 돼갖고 빈혈을 어떻게 뭐 조절이 안 된다. 네. 계속 그렇다고 수혈하고 살 수 없는 거고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수술을 하죠. 또 그 치질 이 주변으로 농양이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주사를 쓰고 약을 쓰고 다 했는데도 농양이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괴사성 치질이 있습니다. 음. 썩어버리는 거죠.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응급으로 수술해야죠. 그렇군요. 네. 근데 치질이 재발률이 높지 않나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재발률 적은 선생님 찾아간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예. 근데 어떤 질환이건 다 똑같습니다. 재발이 왜 됐냐? 그 병원 잘못했다. 이 생각하시기 전에 내 생활적인 거는 변화가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관리. 네. 본인 자기 관리 안 해놓고 재발했다 어쨌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제일 심한 게 치질인데요. 네. 치질이 그냥 오진 않죠. 분명 변비도 있고 본인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거 본인 생활 습관 전혀 안 바꾸고 음. 재발했다 뭐했다 그건 아니죠. 음. 본인 생활부터 바꾸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변비 있는 사람 변비 없애고 찬데 앉는 거 좋아하는 사람 찬데 좀 안 앉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자주 드시는 분들 술 좀 줄이시고 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뭐 왔으면 그때 뭐 대증 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재발했다 어쨌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재발 맞고 평소 항문 건강을 지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요법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네. 서 있을 때 혹은 앉아 있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서 있을 때는 누웠을 때 엉덩이에 적당한 압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항문을 조인다는 그런 네. 느낌으로 압력을 주는 그런 운동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케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천정을 보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치질이 있을 때는 살짝 옆으로 돌아 누워서 변이를 느끼면 이제 뭐 곧바로 화장실 간다던가 이런 것들. 근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예요. 그것도 방향이 정해져 약간 좀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변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이거 제일 나빠요. 어.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는데
변비가 있어서 잘 안 나온다. 빨리 나오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 10분 이상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항문 쪽에 압력이 계속 가해져 갖고 오히려 치질이 더 잘 오고요. 그리고 또 뭐 물구나무 설 수 있는 분들은 물구나무 섰는 것도 좋고요. 또 하지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 운동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메모지가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끄러움에 숨기다가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이 이 치질인데요. 숨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문의 찾아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